자, 안녕하십니까. 20일의 주식뉴스 공장 3월 20일 화요일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가 이번 달, 어떻게 보면 다음 달까지 투자 흐름 부분들의 변곡점이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.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 좀 많고, 파생하는 입장에서는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장중에 거의 한 6,000계약 정도 위아래 출렁거린 부분들이 나왔죠. 상당히 예민한 시기예요. 예민해 있을 때 뭔가 내용이 나오면 더 민감해지죠. 어제 페이스북의 사태로 인해서 다우지수, 나스닥이 좀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.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 돌파 부분들이 진행이 됐고, 여기서 약간 눌림목 구간, N자 파동 있죠? 돌파 이후에 N자 파동, 이 구간 내에는 변동폭이 좀 크게 나오죠. 그 구간 내에 진입됐는데, 페이스북이 한두 명이 아니고 5천만 명입니다. 5천만 명인데 이게 어제 노출이 되면서 다우지수, 나스닥까지 잘 버텼는데 막판에 오후장 들어서 좀 급락을 주도했던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을 좀 했습니다. 개별적인 이슈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어디까지 파장이 좀 될지, 특히 이 캠브리지 CA라고 하더라고요. CA라는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회사인데, 이 회사가 그 어떤 페이스북에 유도를 시켰어요.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성격 검사하는 것처럼. 근데 거기에서 정치 성향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걸 트럼프 대선 쪽에도 이용했고, 영국의 브렉시트 있죠. 어제 새벽에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도 2020년도까지 이 브렉시트 합의 부분들,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큰 윤곽 부분들 좌우해서 파운드가 강세가 됐는데, 이 두 가지가 미국 대선에도 이용했고 영국의 브렉시트의 선거, 여론조사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, 어떤 정치적인 성향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가. 저는 이게 저 예전에 그런 얘기도 했죠. 어떤 광고 11번가라든지 옥션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특정 광고 부분들 보면 그 이후에 어디 사이트 부분 들어가면 그 광고가, 그 유사한 광고가 계속 쫓아다닌다고 말씀을 드렸죠. 그것처럼 페이스북에서 웬만하면 좋아요 버튼 함부로 누르면 안 돼요. 왜? 정치 성향 자체가 다 계속 파악이 좀 되는 거기 때문에. 그래서 이걸 이번 주 정도에 지금 특검, 미국 특검 있죠. CA라는 회사의 뮬러 특검의 러시아 게이트의 조사 대상이에요. 그래서 아마 정치권에서 이 구분이 좀 확대가 좀 되지 않을까.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에 재무장관 회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FOMC 회의가 있죠.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 예산안 계속 연장했던 예산안 협의 부분들이 좀 되는데, 추후에 다시 얘기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미국은 원하는 목표가 명확해요. 어떻게든 신흥국이라든지 양보라는 의미 부분들은 참 선한 의미이고 강탈이죠, 강탈. 예전에 플라자 합의 때도 그랬었고, 지금 제2의 플라자 합의 부분들을 만들려고 그런 판을 만들고 있고, 여기에 재정 지출 부분들을 확대를 하면서 국채를 또 강매를 시키려고 하는, 그걸 위해서 한미 FTA라든지 직접재산권이라든지 철강 관세라고, 알루미늄은 그냥 여러분들 그거죠. 신호탄일 뿐이에요. 약간 뭡니까? 철강과 알루미늄은 슈퍼 몇 조죠? 그 법률 부분들을 살리면서 안보를 무기로 하나의 매개체를 만든 것 뿐이에요. 바로 다이렉트로 때리면 안 되니까 하나의 구실을 만든 거죠. 그 역할 부분도 좀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근데 그 강탈이 이제까지 다 성공했어요. 이제까지 다 성공했고, 미국 주도로 진행이 되면서 글로벌 경기 부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던 게, 물론 나라마다 차이는 크죠.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는데 일단 미국이 더 크는 거죠. 자양분을 다른 쪽에 자양분을 뺏어가지고 이쪽을 하니까. 그래서 어제 아무튼 페이스북에 5천만 명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서 하락 부분도 됐고, FOMC가 D-1일, 예산안이 D-3일, 3월의 마지막 변곡, 불확실성의 방향이 결정되는 구간입니다. 그 과정 중에 페이스북이 좀 나와서 출렁거림이 크게 나왔다라는 얘기하고,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우버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. 그것도 역시 한 1조 부분도 좀 한 것 같아요.
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제도 보면 코스닥 쪽이 거래가 없이, 근데 코스닥이 지금 신용이 6조가 넘어섰어요. 이건 좀 부담스러워요. 항상 보면 지난번에 외바닥일 때, 이중바닥일 때, 그래서 만약에 막 삼중바닥 부분들 간다 하면 이 공포감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, 느끼는 체감 변수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처음에 떨어졌을 때하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락했을 때하고, 두 번째 하락 부분이 나왔을 때는 앞에 급락을 몸소 체험을 했죠. 그래도 느끼는 공포감 부분들은 좀 더 극대화돼요. 근데 만약에 한 번 더 출렁거림이 나온다 하면 여기에 느끼는 감도 부분은 더 클 수밖에 없겠죠. 그런데 이 과정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채권에서 주식으로 그레이트 로테이션 부분들이 계속 되고 있죠. 금리 인상 부분들이 되면서, 자, 이제 채권에도 주식의 이동 부분들은 계속 ING가 되고 있는데, 이 주식 쪽에서 1차 상승에서 눌림목 부분에서 2차 상승, 어떻게 보면 1파, 2파, 3파 부분에 3파 부분들이 나오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이 3파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 3파는 근데 약간 조정 부분도 좀 보고 있어요. 섹터별로 보면. 근데 글로벌 전체적인 흐름 부분들은 이걸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 판 자체의 윤곽 부분들을 만드는 그런 형상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종목군별로 각계 전투가 나오고 있고,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종목 모멘텀 장세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.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이 4월 말에 그 남북 정상회담 부분들이 예정이 좀 돼 있기 때문에 그 논의 부분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관련주들은 계속 별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, 삼성이 인텔을 꺾고 반도체 제왕 등록했고, SK하이닉스 3위로 점프하고, LG전자가 마이크로 LED, 애플이 마이크로 LED를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양산화가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조금 우리가 너무 급하게 볼 것보다는 기술을 양산화를 잘 진행하는지, 애플의 차기 아이폰 OLED 장착하는 건데, 삼성하고 삼성 플렉서블 OLED 아이폰 생산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좀 됐다라는 얘기는 체크를 해 두시고, 그 다음에 백화점 VIP가 20% 정도 늘어났고, 고령화사에 진입해서 16조 실버푸드가 꿈틀꿈틀하고 있다라는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고, 그 다음에 수소차 보조금 확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코멘트가 좀 되고 있어요. 요건 가격이 제가 봤는데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저 정도면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. 한 벌에 600km 정도 타는데 가격이 보증금 받으면 보증금인가요? 보조금을 받으면 3천만원대인가 제가 본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래서 보조금을 받으면 수소차의 경쟁력 부분들은 생기는데 더 드라이브로 좀 걸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. 현대차, 기아차, 그 다음에 차기 선전 부분들 위해서도 미숙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전기차 다음 주도권 부분을 잡는데 하나의 2등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어떻게 보면 FOMC 회의,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트럼프 관세 논의 부분들을 진행하긴 합니다만은 반대되는 성명에서 큰 목소리까지 나오지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를 들어보도록 하겠고, 트럼프가 이제 보호무역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가 핵심을 좀 찍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. 계속 그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, 그 다음에 FOMC에서 금리는 지금 컨센서스대로 금리 인상 0.25bp 정도만 한다 하면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중요한 것은 파월 연준위원장이 어떻게 코멘트를 하느냐, 이게 더 중요하겠죠. 향후에 경기에 대한 금리 인상 속도 부분들을 높인다든가, 아니면 긴축 부분들을 급하게 한다든가, 이런 식의 코멘트만, 뉘앙스만 없다 하면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그냥 받아들이는 쪽에 많이 지금 집중이 좀 돼 있어요. 그래서 그거하고 예산안 관련된 부분하고 트럼프 보유무역 관련된 부분이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 계속 불확실성 해소 구간, 그래도 그 변동성 구간이죠. 종목 장세의 흐름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코멘트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, 두 번째로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실적 기반. 아무래도 시장이 좀 출렁출렁하다 보니까,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
실적 기반되는 종목군하고 그다음에 4월달 남북경에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 관심권을 좀 두는 틈새 종목 장세 부분도 이끄는 하나의 모멘텀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, 마지막으로 오늘 신용잔고가 11조 5천억 가까이 냈습니다. 특히 코스닥이 5조대의 신용잔고에서 6조가 넘어섰어요. 그래서 6조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마무리 좀 드려보면서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3월 20일 화요일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